5% 스타일, 명품이 선망하는 명품 에르메스. 5% 피플, 공부는 이들처럼. 대한민국 공부 수재들의 공부 전략.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로 환생하다 로미오 앤 줄리엣, 그 뜨거운 사랑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브의 선택 5% 전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브의 선택 5% 이창훈입니다. 이창훈 기자는요, 명품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명품 하면 귀하다, 네. 아름답다, 네. 그리고 비싸다? 그쵸. 저도 일단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그렇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명품은 그 가치를 더 지니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명품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에르메스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시죠. 루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아르마니, 티파니, 까르띠에.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브랜드.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신화가 된 작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 부릅니다. 명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자신이 특별해 보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명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산 다른 제품들보다는 그래도 재질적으로 좀 오래가고 좋지 않을까. 돈을 투자한 만큼 또 오래 쓰고 많이 활용도 되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자기 만족감이라던가 아니면 그 명품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유재은입니다. 명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봤는데요. 한결같이 명품은 뭔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명품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명품의 종착지로 불리는 에르메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예술혼. 예술적인 작품으로 인정받는 제품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 정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중의 명품 브랜드가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이런 에르메스만의 이미지는 영화 속에서도 쉽게 드러나는데요. 에르메스って書いてあるけど。それはエルメスだ! 일본 영화 전차남에서 주인공이 선물 받은 것이 바로 에르메스 컵 세트. 주변 인물의 반응을 통해 에르메스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いくら感謝しててもエルメスはなかなか送らないよ。 Look at that one, isn't it adorable? Which one? The red one in the middle, I love it. The Birkin bag? 뉴욕 커리어 우먼들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낸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 여기에서도 에르메스 버킨백은 커리어 우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Okay, let's go. The visiting hours are over. Bye bye Birkin. 동서양을 막론하고 에르메스는 성공과 명예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는데요. I know. And there's a waiting list. I assumed. 5 years. For a bag? It's not a bag. It's a Birkin. 영화 속 에르메스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 단지 스타들 뿐일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에르메스 매니아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는 이경순 교수. 그녀와 에르메스의 만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벌킨백은 엄마가 한 50대 후반에 제일 처음에 엄마가 에르메스를 쓰신 게 50대 후반이세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에 엄마가 처음으로 사신 핸드백이에요. 뭐 그 당시 캘리백 이런 것보다 벌킨백을 제일 먼저 사셔서 이걸 사용을 하셨고.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하시고? 지금 어머니가 올해로 이제 희수시니까 한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이걸 이제 갖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다가 어떤 사람이 화가 났는지 이걸 들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스크래치를 했어요. 어떤 가방으로. 그래서 귀찮아도 에르메스에 가져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이 판을 다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워낙에 포토 서비스가 잘 돼서. 근데 저한테 한 말이 어차피 이걸 다 가려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모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이런 게 조금 더 낡아지면은 그때 다 싹 가는 게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 말씀에 빌리자면 이렇게 유행에 뭐 변화가 있지도 않고 항상 그 스타일로 항상 계속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고가라고 명품이라고 그래갖고 장식장만 놓고 이거 못 쓰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상적으로 가장 쓰면서 어머니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에르메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 바로 에르메스의 매력이라고요. 명품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소재의 퀄리티, 그 다음에 재봉과 패턴의 기술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영원성, 철학적 가치, 어떤 예술적인 가치거든요. 명품으로서의 에르메스의 가치는 긴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요. 에르메스의 탄생이 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초창기 에르메스는 말 한 장이나 승마용품을 생산하는 마구상이었습니다. 20세기 초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에밀 에르메스 때부터 에르메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마구상에서 스카프, 향수, 기성복 등 토탈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요. 프랑스를 기점으로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현 회장 장 루이 드마까지 벌써 5대째 한결같이 장인 정신을 지키는 에르메스는 전통 제작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그룹에서 직접 관리하는 메종 에르메스는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단 3군데뿐. 깐깐한 에르메스에서 세계 4번째 매장으로 결정한 곳이 바로 한국. 지난해 11월 에르메스 도산파크가 그 비밀의 문을 열었는데요. 에르메스 회장의 부인이자 건축 디자이너 르나 디마가 한옥의 이미지로 매장 건물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외형만큼이나 도산파크 곳곳에는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에르메스 도산파크 정문. 수상한 남자들이 보입니다. 고객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들은 바로 에르메스의 보디가드. 저기 지금 여기 왜 서 계시는 거예요? 사진 촬영 문제하고 발리파킹 서비스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고객분들이나 외국 사람들 지나가다가 건물이 이뻐갖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러는 분도 있고요. 그냥 발리파킹 서비스 하면은 서비스가 아닌지 알고 돈을 주실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돈 안 받고 무조건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르메스 도산파크의 주차 대행은 가장 기본적인 고객 만족 서비스입니다. 1대1로 다 마중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차량 들어오면 저희가 정문까지 안내 에스코트 다 해드립니다. 단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귀하게 대접하는 에르메스의 세심함이 엿보입니다. 그냥 와서 주차 제가 안 해도 되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서비스 좋고 에르메스 도산파크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고객들은 또 하나의 특급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명품 수선의 달인 김정수 씨와 박복심 씨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예, 지금 소매를 어깨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보면은 이런데 그 일반 브랜드의 옷들은 보면은 이런데 미싱으로 직접 박았는데 이 이음선 같은 것도 손으로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손 바느질로 일일이 해가지고 보면 아 진짜 작품이구나, 이거는 그냥 입는 개념이 아니고 작품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가격을 제가 모르는데 한 뭐 700만 원, 800만 원. 반드시 여기서는 뭐 지켜야 될 뭐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 원칙이 디자인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야. 보통 다른 제품 뭐 걸리는 시간이 소매 하나 하는데 뭐 1시간에서 2시간이라 그러면
에르메스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일이죠. 네. 오리 가느라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신경도 많이 써야지고. 몸에 꼭 맞는 맞춤복 대신 에르메스의 기성복을 수선해 입는다는 것. 고객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에르메스의 멋과 정신을 입는 것이 아닐까요? 이 에르메스의 그 제품 안에서 흐르는 어떤 보수적인 경건함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지만 절제된 라인, 그리고 소재가 정말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소재가 뛰어나고요. 세계에서 4번째로 우리나라에 에르메스 단독 매장이 들어섰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이 에르메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르메스 가방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에르메스 버킨백인데요. 헐리우드의 신세대 영화배우 린제이 로한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고가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돈을 손에 쥐고도 살 수 없다는 버킨백. 게다가 매장 진열장에서조차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엔 이야기 끝난 버킨백 2개가 전부. 그만큼 버킨백은 재고가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작은 악어 가죽백의 가격이 무려 1,900여만 원. 엄청난 가격에 입이 딱 벌어진다고요? 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가방으로 재탄생하는 최고급 악어 가죽은 참나무 껍질과 함께 8개월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칩니다. 기본을 지킨다. 에르메스의 근간이 되는 가죽 가공 과정에 1년 가까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에르메스 가방의 비밀 아닌 비밀이랍니다. 때문에 에르메스의 자부심은 에르메스를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세계 곳곳에 에르메스 매장에 진열된 가방은 모두 프랑스 본사에서만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장인이 가방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르메스의 비법입니다. 장인들의 정교한 손끝에서 견고함으로 탄생하는 에르메스 가방. 에르메스는 독특한 바느질법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새들 스티칭. 두꺼운 가죽 말 한 장에 쓰이던 박음질 기법으로 초기 에르메스의 전통을 잇는 것은 물론 100년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에르메스 가방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백 하나를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은 꼬박 35시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공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에르메스. 명품을 명품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그저 명성 높은 브랜드에만 집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에르메스의 역사와 장인 정신을 보고 나면 명품에 대한 편견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갖게 된 에르메스 백을 제 딸에게 또 이어서 제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마다 명품이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명품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혜진 씨, 네. 공부 좋아하셨어요? 아니, 공부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공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요. 예능 쪽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국 1% 내 수재들을 네. 과외 선생님으로 둘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럼요. 여기 나눔의 가치를 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도통했다는 공신들 함께 만나보시죠.